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50 승무패 52회차는 다시 유럽 챔피언스 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새벽부터 10월 6일 목요일 새벽까지 이루어져 있는 경기들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4-8 마킹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마킹을 해놨는데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1000원짜리 마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경기는 마르세유와 스포르팅입니다. 스포르팅인데 전력상이든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리그에서 내고 있는 성적만 봤을 때는 무패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스포르팅이 조금 더 화이팅 넘치는 경기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직전 경기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직력이 화이팅 넘치는 조직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충분히 레인저스 정도는 승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레인저스의 공격력이 좋다고 하지만 홈이기도 하지만 그 득점 루트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그 루트만 막는다면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3번 경기는 아약스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인데 나폴리가 현재 패배가 없죠. 근데 이제 아약스와 지금 뭐 여러 가지 선수 명단이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약스도 그렇게 이번 경기 만만하게 질 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폴리가 원정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수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아약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나폴리의 그 톡 찌르는 듯한 역습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무승부가 제일 좋은 마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4번 경기는 포르투와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인데 제가 이 경기를 14경기까지 있는 중에 제일 많이 조금 분석을 여러 각도로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패까지 마킹을 해야 될 것으로 단통성은 나오기 조금 힘들어 보이고 무패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레버쿠젠은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당히 경기가 좋은 경기를 하고 있고 포르투는 챔피언스 리그 2패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포르투 담당자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뜻 봤을 때는 리그에 치중하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클럽 브레에와 에티 마드리드입니다. 근데 클럽 브레에가 벨기에 탑 클래스 팀인데 이번에도 이변 아닌 충분한 승리가 가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르세유는 인터밀란이 최근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저득점 차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와 토트넘은 토트넘 성적이 원정 성적이 안 좋지만 손흥민 선수를 믿고 토트넘으로 다시 한번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성을 하겠죠. 프런트든 감독이든 선수든 반성한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프랑크푸르트한테 무승부까지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프랑크푸르트 홈이 승리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승리 마킹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무승부 마킹도 같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1점에서 2점 정도는 득점이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짤스 부르크와 디나모 자그레브인데 짤스 부르크가 충분히 승리 홈에서는 승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그레브는 원정 성적이 최근 성적이 안 좋고 챔프에서 홈 성적은 뭐 괜찮지만 원정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짤스 부르크가 선수비에 이은 공격이 충분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치와 셀틱은 제가 3마킹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제가 볼 때는 패까지 충분히 여기 지금 분포도는 구매 분포도는 라이프치가 70%까지 올라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셀틱이 승리 가능성까지 있는 경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첼시와 에이시밀란입니다. 근데 에이시밀란의 주력 선수가 첼시가 고향은 아니지만 첼시에서 뛴 적이 있죠. 그래서 뭐 리그 우승이라든지 챔스까지 챔스는 잘 모르겠는데 리그 우승까지 했는 뭐 지루가 그런 성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첼시가 홈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잘하고 있지만 지금 AC 밀란이 첼시 원정을 오면서의 정신력을 판단해 봤을 때는 충분히 AC 밀란이 저득점 승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배팅은 무승부보다는 패가 AC 밀란 승리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다시 벤자마가 돌아왔는데 지금 내고 있는 성적이라든지 경기 내용 자체가 그다지 파괴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고 PS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대를 파괴력 있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실점을 하면서 약간 불안해 보입니다. 팀들이.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팀들이 약간 불안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 예측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에 비해서 무승부를 달아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높을 만한 지금 경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으로는.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승무패 다 나오는 경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이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세비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선수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그다지 세비야가 지금 최근 내고 있는 성적이,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세비야 여기 있네요. 지금 세비야가 내고 있는 성적이 그다지 마음에 드는 성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원정팀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원정팀도 그다지 리그에서든 챔스에서든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지만 제가 패를 선택한 이유는 요 경기입니다. 요 경기에서 선취점을 넣고 80분과 84분에 경기 골인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충분히 전반전 및 후반전까지 좋은 경기를 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패를 마킹을 했습니다.
이런 경기들은 조금 같은 리그고 그 다음에 챔스 경기가 있기 때문에 10월 1일이죠. 10월 6일 경기하고 요거는 A매치 기간 전의 경기입니다. 기간 전에 1대 0으로 살키한테 이기고 A매치를 갔다가 다시 왔겠죠. 이렇게 경기하고 A매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패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비야는 챔프에서 그다지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챔스 밑으로 웨파컵을 내려가서는 웨파컵도 들어 올리고 했는데 챔프하고는 인연이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는 다시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PSG도 아까 제가 요 위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런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생각하는 축구의 관점으로 봤을 때 PSG가 상대를 조금 더 중간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불안합니다. PSG가. 그래서 패 가능성이 승 가능성이 나오려 그러면 충분히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퇴장이든 이런 경기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벤피카가 이기려면 2대0 상황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무승부만 달아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킹이 나오는데 제가 셀틱 경기는 빼고 제가 요거를 분석을 아무리 해도 정답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은 천원짜리로 다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자 1번 경기는 무승부를 내리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패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뺄게요. 그러고 레버쿠젠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요거까지 좀 그대로 나눠 볼게요. 레알 마드리드 샤크타르 도네츠 요 경기하고 레알 마드리드 샤크타르 도네츠 이렇게 요 두 경기는 일단 저는 이 레알 마드리드와 PSG는 무승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라이프치 최근 성적이 홈에서는 뭐 그다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셀틱도 원정 성적이 안 좋지만 충분히 챔프에서는 무승부까지는 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추천드리고 레버쿠젠은 포르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선수 명단이 아까 세비야처럼 그다지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근데 명단은 그대로인데 계속 그 똑같은 명단에서 이상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커 보입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요 몇 경기들 요 지금 보이는 경기들 전체적으로 거의 선수 명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대 물론 상대가 상대인지 수도 있지만 요 경기들의 클럽 브레도 요 경기도 마찬가지고 요 경기들을 치렀던 선수 명단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 명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성적이 아주 득점력도 그렇고 수비력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1분에 퇴장 당하고 뭐 물론 요 두 팀이 요런 상황이라면 두 팀 다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굉장히 두 팀 다 필드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든 지금 챔스는 힘들지 않겠나. 레버쿠젠을 한번 볼게요. 레버쿠젠은 지금 미넨한테 여기 지금 10월 1일이고 9월 17일 날 경기를 하고 A매치를 하러 갔죠. 그래서 요 경기에 미넨한테 박살이 났습니다. 사네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챔프에서 내고 있는 성적이 그다지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경기는 레버쿠젠이 약간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축구가 골링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경기를 하다 보면 골키퍼 그런 부분에서 필드 플레이를 쭉쭉 해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무슨 중간에 카트를 당하더라도 기습 공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수비를 좀 하는 팀들 포르투도 마찬가지고 레버쿠젠도 마찬가지고 요 경기는 두 팀의 지금 현재 성향상 굉장히 저희들이 판단하기 약간 어려운 감독들이 포기가 가능한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수들은 감독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가면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에 뛰겠죠. 임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애매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그하고 일본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스포팅이 약간 유리합니다. 경기 토트넘을 비교해 봤을 때 스프린팅 쪽이 조금 유리하지만 지금 현재 스프린팅이 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홈이 제가 볼 때는 마르세유도 충분히 수비가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마킹을 1000원짜리 마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마킹 위주로 개인 마킹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선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여러가지 요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단통을 갔습니다. 제 개인 마킹도 일단 선 구매를 한 거는 이렇게 했고 이런 게 이제 다 무승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 정도에서 52회차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저녁에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지금 현재 오후 9시 17분입니다. 17분인데 내일 경기 내일 새벽 경기죠. 레스터와 로팅엄 경기 라요 바이카노와 엘체 그 다음에 베로나와 우디네세입니다. 근데 요 세 경기가 지금 승부식에 대진표가 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디네세가 충분히 유리하고 라요 바이카노가 충분히 유리하고 레스트와 로팅엄이 지금 배당상으로는 제가 볼 땐 레스트가 충분히 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 사진을 한방 찍으시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노팅엄이 지금 내고 있는 득점 상황상으로는
4.3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배팅할 때 배당이 높다 낮다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기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최근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넣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틀리더라도 노팅엄 쪽으로 무패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배팅을 한다면 실제로 배팅했는 거는 우디네세와 노팅엄과 라이오 바이오카노 쪽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충분히 요런 레스트 경기는 레스트가 충분히 열심히 하겠지만 노팅엄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패배를 하더라도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점수 내는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졌는데 저기 보시면 노팅엄이 홈에서 물론 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체 강팀 맨시티를 만난 거고 토트넘 경기도 케인이 5분과 80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현재 케인이 한 명에게 5분과 81분 요런 문제점은 노팅엄이 잘했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토트넘이 못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득점 내는 시간대도 굉장히 안 좋은 시간대고 그리고 이거는 3대0 이상 나와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기는 아쉽죠. 범모스와 어떻게 먼저 넣고 범모스가 51분, 63분, 87분 이렇게 조금 끈기가 없었네요. 견뎌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 다음에 45분 PK 33분 뭐 거의 무승부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는. 그리고 풀럼한테 경기가 아쉽네요. 선취점을 넣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또 넣고 이 두 골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두 골이 굉장히 저는 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상 선수 여기 보이시죠? 보이는데 저는 과감하게 노팅엄 쪽으로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2회차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제가 분석이라기보다는 지금 느낌상으로는 몇 경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마킹을 1000원짜리 했죠. 근데 0.09명입니다. 0.09명이 이런 마킹을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할지 궁금하지만 여기 보시면 긴 짝대기가 PSG,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이프치, 그 다음에 요런 비슷하니까 놔두고 다 비슷합니다. 근데 요 세 경기가 짝대기가 좀 길죠. 근데 요 경기를 마킹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 PSG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셀틱까지 잘 하실지 그게 이제 의문인데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요 위의 조합과 요 밑에 조합이 같이 요런 제가 물론 맞다 안 맞다를 제 마킹이 맞다 안 맞다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의 조합과 밑에 조합이 같이 상승이 잘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경기가 바르셀로나와 여기 마킹 자체에 보시면 AC 밀란이 이겨야 되고 도르트문트도 약간 문제가 있고 에티 마드리드는 뭐 괜찮고 레버쿠젠, 나폴리, 그다음에 일본 경기도 조금 그렇고 요 경기 마킹 하려면 굉장히 고액이 들어갑니다. 안정적인 마킹이 나오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도
어, 제가 볼 때는 1등 마킹이 거의 한두 명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대진표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리그 경기가 아니고 국제 경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축구만 생각했을 때는 이 팀이 이긴다 진다가 분석이 되지만 축구 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2회차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52회차도 모두 1등 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51회차는 레알 마드리드 헤타페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4등도 50 몇만 원이 되는 굉장히 고액이 되는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번 52회차 때 복구를 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수 근처만 가도 됩니다. 등수 근처만 쭉 가시다가 분석을 하시다가 뭐 기대 심리겠지만 1년에 한 번만 1등 해도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몇 번 틀리셨다 해서 그렇게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1,000원짜리지만 96,000원 뭐 48,000원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7억 8억을 아니면 2월 됐을 때 10억을 버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만원 배팅해서 91,000원을 따는 이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2회차는 이것으로서 분석을 마치고 마킹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1등 하시고 부자 되십시오.